아니, 지금 제 거에 뭘 꼽는 거예요? 여기는 한국의 한 식당. 네덜란드에서 온 한 여성은 옆에 있던 한국 여성이 자신에게 벌인 행동을 보더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이 여성은 자신이 당한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 식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남편과 초등학생인 딸 마리엘과 함께 살고 있는 레나예요. 남편은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고 하는 거 있죠?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체감은 하고 있었답니다. 케이팝이라든지 한식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유행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남편은 나중에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한국어를 배워볼까 생각하고 있다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제안을 듣자마자 너무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취미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네덜란드어 외에도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걸 무척 좋아해서 이것저것을 배우다 보니 영어, 네덜란드어, 일본어까지 3개 국어를 할 줄 안답니다. 어차피 남편이 공부하면 옆에서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듣게 될 텐데 이럴 바엔 남편에게 함께 둘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죠. 남편은 좋다며 환하게 웃더니 바로 서점에 가서 한글 공부에 필요한 책을 잔뜩 사오더라고요. 남편은 책에 대한 욕심이 좀 심한데 한국어 관련된 책만 10권을 사오는 걸 보면서 정말 환불하러 다녀오라고 내쫓고 싶었다니까요. 하지만 혼자 공부할 책도 아니고 함께 공부할 책이니 그냥 두고 공부하기로 했죠. 책상 위에 한글 교재를 쌓아놨는데 그걸 보니 괜히 제 마음까지 설레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남편과 서로 받아쓰기 문제를 내주고 채점해 주면서 실력을 쌓아갔죠. 열심히 공부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희는 넷플릭스에 가입해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자막은 물론이고 한국어 더빙으로까지 설정한 채 말이죠. 처음에는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국 콘텐츠 특유의 탄탄한 스토리와 완벽한 CG에 푹 빠져들었고, 그걸 몰입해서 보다 보니 나중에는 어떤 내용인지 거의 이해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팝콘을 한가득 담은 그릇을 옆에 놓고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지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상의할 게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회사에서 3년 동안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 있죠? 게다가 주재원으로 가면 연봉이 1.5배로 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같이 갈 수 있겠냐고 남편이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큰 결심이 서지 않았어요. 태어나서 줄곧 네덜란드에만 살았던 저로서는 다른 나라에서의 생활을 상상하면 괜히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저로의 기회 같았어요. 남편과 함께 한국어도 어느 정도 익혔고 딸에게도 어릴 때 외국 생활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고민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까요? 저는 남편에게 함께 온 가족이 한국으로 가자고 말했답니다. 남편도 내심 한국에서 살고 싶었는지 한국에서 살자는 제 말을 듣자마자 저를 껴안아서 빙그르르 돌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서 살자고 하길 잘했다 싶었죠. 그로부터 3개월 후 저희 가족은 한국행을 위해 준비하기 너무 바빴어요. 한두 달도 아니고 3년 정도 있으려면 가져가야 할 게 생각보다 엄청 많았거든요. 저희는 그 많은 짐을 싣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다행히 저를 닮아서인지 영어를 잘하는 마리엘은 한국의 국제학교에 바로 입학할 수 있었죠. 한국에 도착해서 정착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미리 한국어를 배웠던 덕분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한국에서 좀 살아본 결과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한다는 거였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초등학교의 급식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다 보니 매일같이 아이의 도시락을 챙기느라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준다는 거 있죠. 안 그래도 아이의 도시락을 더 이상 싸지 않아도 돼서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무료로 지원까지 해준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감탄하던 저는 어느 날 마리엘의 담임 선생님께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학부모들이 번갈아 가면서 학교 급식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관심이 있는지 확인차 연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무료급식인데 어떤 퀄리티로 나오는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소중한 마리엘이 학교에서 어떤 급식을 먹고 다니는지 궁금한 마음에 저도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담임 선생님께선 제 맘을 아셨는지 최대한 빨리 배정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급식 모니터링을 하기로 한 날 학교 급식실로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분이 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자신은 마리엘이랑 같은 반에 다니는 유나의 어머니라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자신의 이름은 김유아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앞으로 한국 생활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친절한 모습에 순간 감동이 느껴졌어요. 서로의 인사가 끝난 후 유아 씨랑 같이 급식 모니터링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조리사 선생님들의 복장부터 위생 상태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했거든요. 유아 씨랑 함께 위생모랑 장갑을 끼고 식재료 하나하나 꺼내서 원산지랑 상태를 체크하는데 어찌나 정신이 없던지 모르겠더라고요. 야채 다듬는 것부터 고기 손질하는 과정까지 빠짐없이 지켜봤죠. 이렇게 많은 양의 급식을 매일같이 만드시는 조리사 선생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저는 딸 마리엘 도시락 싸는 것 가지고도 괜한 투정을 남편한테 부렸었는데 그 모습을 생각하니 바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먹이려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시는 걸 보니 괜히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드디어 급식 검수가 끝나고 그날 나온 급식 메뉴를 먹어볼 수 있게 되었어요. 유아 씨랑 나란히 앉아서 받아본 급식에 먹음직스러운 반찬들이 가득했죠. 제 눈에 딱 들어온 건 양념치킨같이 생긴 메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생선으로 만든 강정이더라고요. 한국 와서 양념치킨에 푹 빠졌던 저로서는 생선으로도 그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바삭한 겉면에 쫄깃한 속살, 거기다 매콤달콤한 양념까지 어우러진 생선 강정은 정신없이 밥을 먹게 하는 밥도둑이었죠. 국물 요리도 정말 특별했어요. 맑은 국물 속에 해물이랑 야채가 있는데 한 입 먹어보면 살짝 얼큰한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혹시나 너무 간이 싱겁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담백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났어요. 국물을 한 입 떠먹을 때마다 아삭아삭한 채소 식감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게 정말 별미더라고요. 저는 식판에 있는 급식들을 한 입씩 먹을 때마다 한국 학교 급식 수준에 깜짝 놀랐어요. 영양과 맛 그리고 위생까지 3박자가 척척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급식이었거든요. 이런 급식을 매일 마리엘한테 먹인다면 마음 놓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모니터링 끝나고 유아 씨한테 같이 해줘서 즐거웠다고 인사했더니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급식 모니터링이 끝나고 복도로 빠져나오는데 유아 씨가 멀리서 절 불러세웠어요. 오늘 학부모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랑 가까워지면 좋을 것 같아서 망설임 없이 유아 씨와 함께 가기로 했죠. 유아 씨를 따라 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풍겨오는 커피 향기에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카운터에 서서 메뉴판을 훑어봤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카페는 제가 아는 네덜란드 카페와 차원이 달랐거든요. 카페에 들어와서 메뉴를 보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십 가지는 되어 보이더라고요. 항상 네덜란드 카페에서는 커피만 마셨던지라 새로운 메뉴를 마셔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많아서야 뭐 하나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만들어내는 건지 한국 카페 사장님들은 정말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저는 메뉴를 보면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유아 씨가 옆에서 웃으면서 여기 미숫가루 라떼가 맛있다며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유아 씨가 맛있다고 하니 호기심이 생겨서 그걸로 주문했죠. 음료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유아 씨 뒤를 따라 학부모들이 모여있는 테이블로 이동했어요. 자리에 앉아 주위를 휘둘러보니까 믿기지 않는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 자리에는 아이들 어머니들로만 채워있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들도 여기저기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네덜란드는 아직도 남자는 무조건 바깥일을 해야 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한국은 남녀 상관없이 주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아이 교육의 아빠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보니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제 남편도 이렇게 좀 마리엘의 교육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 부럽기까지 했다니까요. 서로를 보면서 다들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시킨 미숫가루 라떼가 도착했어요. 음료를 들어 마시려고 살펴보는데 뭔가 잘못됨을 감지했죠. 컵 안에는 흙탕물 같은 게 잔뜩 담겨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마셔야 하나 고민이 돼서 한 입도 못 마시고 있자
옆에 있던 유아 씨가 제 당황한 표정을 보시더니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비주얼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입에 안 맞으면 마시지 않아도 되니 딱 한 모금만 마셔보라고 하는 거 있죠? 제가 산 음료였으면 입에도 대지 않았지만 유아 씨가 사준 음료이기 때문에 사준 성의를 생각해서 눈을 꼭 감고 한 입 빨아 마셔봤어요. 그런데 그 음료에서는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게 꾸덕한 맛이 입안에서 퍼지는 게 아니겠어요? 홀짝홀짝거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반 이상을 비워버린 걸 보고 깜짝 놀랬답니다. 그 모습을 본 유아 씨는 뿌듯하다는 듯이 어깨를 살짝 들어올리면서 다행이라고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학부모 모임에 참석할 거냐고 처음에 물어봤을 땐 살짝 걱정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자리에 앉아서 보니 모두들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서로 숨김없이 털어놓는 분위기였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듣다 보니 어느새 저도 용기가 생겨서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속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마리엘이 집에만 오면 밥을 입에도 대지 않으려고 해서 너무 걱정이 된다고 털어놨답니다. 사실 마리엘은 네덜란드에서 살 때부터 워낙 편식이 심했던 아이라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계시던 재윤이 아버지께서 문득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아이한테 밥에 김을 싸서 먹이는 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한국 아이들 대부분이 김을 무척 좋아해서 밥을 잘 안 먹을 때 김을 주면 곧장 잘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마리엘도 분명 김의 매력에 푹 빠질 거라면서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마트에 꼭 들러서 김을 사가라고 당부하시더라고요. 학부모 모임이 끝나자 저는 재윤이 아버지 말대로 김을 사기 위해 마트를 들렀어요. 마트에 도착해서 김 코너를 찾아갔는데 처음 봤을 때는 새까맣게 뭉쳐있는 게 도대체 애한테 먹여도 될까 싶어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근데 지금처럼 마리엘이 밥을 안 먹고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는 김이라도 먹여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망설임 끝에 김 한 봉지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죠. 저는 집에 돌아와서 김하고 밥을 차려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마리엘은 여전히 숟가락을 줄 생각을 않고 고개를 돌리며 먹기 싫다고 씩씩거리던데 진짜 한숨만 나왔답니다. 너무나도 속이 상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김 한 장을 집어서 입에 넣는 신용을 해보였죠. 그랬더니 마리엘이 갑자기 제 손에 들린 김 쪽으로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내는 게 아니겠어요? 다행히 짭조름하고 바삭한 김맛에 혹한 건지 자꾸만 김을 집어 먹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칠세라 얼른 김 위에 밥을 올려서 반듯하게 펴봤어요. 마치 김밥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든 김속 밥뭉치를 마리엘 입에 쏙 넣어주자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자꾸만 더 먹여달라고 재촉하면서 밥 한 그릇을 깨끗하게 먹어치우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밥그릇을 바닥까지 보이면서 먹은 적은 처음이었다니까요. 그날 김 덕분에 마리엘의 편식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얻은 이후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학부모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육아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거든요. 며칠 뒤 우리 모임 멤버들과 저는 유아 씨 집에 함께 모여 놀기로 했죠. 약속 당일 마리엘의 손을 잡고 들뜬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유나를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니까요. 유나가 활짝 웃으며 다가와 너무나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혹시나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들어봤지만 분명 완벽한 영어 실력이 맞았어요. 한국에서 자란 9살 난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믿기지가 않았답니다. 곧이어 유아 씨가 유나 곁으로 성큼 다가와 제가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일러줬죠. 유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네덜란드어는 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귀여움이 폴폴 묻어나는 모습에 절로 마음이 녹아버렸죠. 저는 유나의 앙증맞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말을 했고 영어를 할 줄 알아 유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었다고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유나가 영어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해줬어요. 저도 2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영어 공부를 시작했던 터라 유나의 실력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유아 씨 집 거실 한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학부모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귓가에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마리엘이랑 유나가 장난감을 가지고 너무나 신나게 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유아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제 얼굴에 띄는 미소를 눈치챈 건지 살며시 다가와 귀띔을 해주시더라고요.
마리엘이랑 유나가 반에서 제일 가까운 단짝이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나 같은 친구가 마리엘이랑 가장 친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똑 부러진 유나가 마리엘을 많이 도와줄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유아 씨가 문득 저에게 한국에 온 이후로 남편분과 데이트는 언제 마지막으로 했느냐고 물어봤답니다. 한참을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단 한 번도 남편과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좀 부끄러운 마음에 한 번도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유아 씨가 놀라시는 눈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유아 씨는 이내 해맑게 웃으시면서 나중에 시간이 맞으면 마리엘을 자신의 집에 맡기고 남편분과 마음껏 데이트를 다녀오라고 권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사실 네덜란드에서도 마리엘이 태어난 이후로는 남편과 제대로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온통 데이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마침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남편과 같이 가자고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곳은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던 식당인데 특이하게 삼겹살을 구워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뜨끈한 솥뚜껑 위에서 노릇노릇 구워지는 삼겹살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 살 때부터 늘 그 맛을 궁금해했었죠. 저는 신이 나서 남편에게 유아 씨가 마리엘을 돌봐주기로 했으니 오랜만에 데이트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으로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죠. 아무 말 없는 남편의 얼굴을 봤는데 눈이 초롱초롱 빛나더라고요. 그렇게 유아 씨 집에 마리엘을 맡기고 저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토록 기다리던 소뚜껑 삼겹살집에 도착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입안에 군침이 돌 정도로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좁다란 입구를 지나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서둘러 메뉴판을 펼쳤죠.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제가 그렇게나 먹어보고 싶었던 소뚜껑 삼겹살을 주문했어요. 주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뚜껑 삼겹살이 나왔는데 남편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오랜만에 데이트인데 왜 자기를 이런 곳에 데려왔냐며 억울해하는 눈치였죠. 심지어 고기를 구워주던 옆에 점원을 붙잡고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다그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점원이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하수구 뚜껑을 보고도 태연히 구워 먹는 손님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을 했어요. 순간 어안이 벙벙해져서 어쩔 줄 몰랐답니다. 옆에 있던 점원은 당황했을 법한데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설명을 해줬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건 하수구 뚜껑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조리기구인 솥의 뚜껑을 말끔히 닦아서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솥뚜껑에 고기를 구워 먹어보면 분명 그 맛에 푹 빠지게 될 거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용기가 생겨서 저도 남편에게 일단 한번 도전해보자고 조르기 시작했죠. 망설이는 남편을 설득하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계속 먹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결국 제가 먼저 집게를 들고 노릇노릇 익어가는 삼겹살을 집어 먹어봤죠. 바삭한 식감에 깜짝 놀랐어요. 마치 맛있는 과자를 먹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뜨거운 숯불에 초벌구이된 삼겹살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풍부한 게 바로 느껴졌죠. 남편에게는 제가 먹어본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지 열심히 어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얼굴을 찌푸리더라고요. 결국에는 못 이기는 척 고기를 한 점 집어들더니 입에 쏙 넣는 거예요. 그리고 씹는 순간 남편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지기 시작했죠. 고개를 끄덕이며 진짜 고기가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남편은 금세 솥뚜껑 삼겹살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아 보였답니다. 한 입에 두어 점씩 집어먹으며 맛있다를 연발하더니 어느새 싹 비워버리고 말더라고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점원이 다가와 활짝 웃으면서 바로 옆에서 구워지고 있는 김치도 함께 먹어보라고 추천해 주시는 거 있죠? 김치라니 고기와 곁들여 먹는 게 낯설었지만 호기심에 한 입 집어 먹어봤죠. 기름기가 많은 삼겹살을 먹다 보면 금세 느끼해질 법도 한데 김치를 한 입 먹은 순간 김치의 알싸한 매운맛이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느낌이 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구운 김치와 삼겹살을 번갈아 먹다 보니 어느새 한 접시를 비우고 있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소뚜껑 삼겹살을 실컷 먹고 나니 왠지 모를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소주도 한번 마셔보면 어떨까? 라고 물어봤죠. 사실 남편은 예전부터 술을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술을 줄였죠.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저희 제안에 눈을 반짝이며 흔쾌히 응해주는 거 있죠?
우리는 곧장 소주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잔이 나오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생각했던 잔과는 다르게 너무 작아서 귀엽기까지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잔에 담긴 술이 과연 제맛이 날까 싶었는데 한 모금 넘기자마자 그런 생각은 싹 사라지더라고요. 소주를 한 잔 마셨는데 코끝을 톡 쏘는 듯한 알싸한 알코올 향이 느껴지다가 이내 깔끔한 단맛으로 이어졌죠. 남편도 저와 같은 느낌인지 자꾸만 술잔을 비웠어요. 저희는 소주 맛에 감탄하며 이 정도 도수라면 작은 잔에 마시는 게 맞는 거라며 껄껄 웃었죠. 그렇게 즐겁게 술을 마시는데 모르는 여자분이 저희 테이블로 성큼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활짝 웃으면서 소주를 그렇게 벌컥벌컥 들이키면 내일 숙취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최근에 출시된 신제품 숙취해 소재를 공짜로 맛보게 해드리겠다고 했죠. 저는 공짜라는 말에 무심코 달라고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그분의 행동에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제 앞에 놓인 소주병에 뭔가를 쏟고더니 툭 누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새빨간 액체가 술잔 안으로 주르륵 흘러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덜컥 겁이 났어요. 도대체 투명한 소주에 시뻘건 건 뭔지 혹시라도 이상한 걸 넣은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죠. 저는 계속해서 그 여자분께 이거 정말 마셔도 돼요? 안전한 거 맞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 여자분은 빙그레 웃으시더니 자신이 먼저 마셔봐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주저없이 술잔을 입에 가져가시더니 단숨에 비우시더라고요. 이상한 반응은 전혀 없어 보이는 걸 확인하고 저도 용기를 내어 마셔봤어요. 입안에 퍼지는 새콤달콤한 맛에 너무 놀랐죠. 이런 맛은 네덜란드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신기한 마음에 자꾸만 술잔을 입에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그 맛에 푹 빠진 저는 그 여자분께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석류와 복분자를 섞은 맛이라며 새콤달콤할 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소주를 엄청 마음에 들어하자 그 여자분은 앞으로도 한국의 소주와 숙취해 소재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니 환하게 웃으며 서비스로 숙취해 소재 하나를 더 챙겨주셨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한국인의 정인가 싶더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단둘이 소주 3병을 탈탈 비우고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가게에서 먼저 나와 있던 남편이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다가가 보니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면서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남편의 등짝을 찰싹 때리며 네덜란드에서처럼 한국에서 그러면 경찰에 잡혀갈 수 있다고 일러줬죠. 하지만 곧이어 제 뱃속에서도 꾸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까 마신 술 때문인지 급하게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저 멀리 공중화장실이 보인다고 갔다 오겠다고 말하길래 저는 얼른 다녀오라는 손짓을 하고 간신히 엉덩이를 붙잡고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공중화장실 앞에 도착한 남편이 저를 향해 빨리 오라고 손짓하더군요. 화장실이 급해서 움직이기도 힘든데 왜 저러나 싶어 다가갔더니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니, 남자용 공중화장실 뒤편에 여자용 공중화장실도 있다고 표지판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걸 가지고 깜짝 놀란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시겠죠? 하지만 네덜란드 길거리에는 공중화장실도 굉장히 드물고 여성용 화장실이 잘 갖춰져 있는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화장실이라고 해봤자 대부분 피컬이라고 하는 남자용 소변 칸만 널려 있다 보니 여자들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어떤 여성은 소변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서 볼일을 보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벌금을 물기도 했죠. 그 여자는 화장실을 찾을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해했지만 법원에서는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지 그랬냐며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네덜란드 여자들이 여자 화장실도 만들어달라고 다들 들고 일어난 일까지도 있었답니다. 그런 네덜란드와 달리 한국에는 남녀 공중 화장실이 깨끗하게 마련되어 있으니 너무 놀라울 따름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자 화장실 앞에 서자마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덜란드의 공중 화장실은 돈을 내야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남편도 분명히 화장실에서 돈을 냈을 텐데 이상하게 돈을 넣는 구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카드를 받는 카드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오던 다른 여성분이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무료로 쓸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훌륭한 공중화장실을 네덜란드처럼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화장실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살면서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아무나 다 쓸 수 있게 화장실을 열어주면 관리가 안 돼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한쪽 벽에는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심장 충격기가 비치되어 있었고 위기 상황 시 누르라는 여성한 신벨도 달려 있었어요. 시민들을 위해 이토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죠. 이런 시설들 덕분에 한국 여성들이 밤늦게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실감되었거든요. 치안이 좋기로 소문난 한국이 왜 그런지 알 것 같았답니다. 그날 그렇게 남편과 함께 즐거운 데이트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나저나 한국에서는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라고 하던데 마리엘의 담임 선생님께서 되게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서 꼭 보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혹시 담임 선생님께 드리기에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